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훈 교수입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개념, 오늘은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관련되는 연구들과 주요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요거를 attitude와 behavior와 관계라 해서 우리가 AB 관계라고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쭉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주요하게는 초창기에 연구를 해봤더니 애티튜드, 태도와 행동 간에 별 관계가 없더라 라는 연구들이 여러 연구가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 위거의 연구고, 요거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아니다, 태도와 행동 간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잘만 측정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피시바인과 에이젠이 그런 주장을 피고, 거기 관련해서 새로운 컨셉으로 attitude towards behavior, 행동에 대한 태도를 이제 주요 개념으로 이제 등장시키는데, 요 연구도 살펴보고, 그거에 이제 나중에 2015년도에 크루글란스키가 새로운 어떤 이론을 제시하는데, attitude가 behavior로 갈 때까지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게 락키 로드라고 하는데, 험난한 길에서 요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디자이어라는 개념과 고를 거쳐서 비헤비어로 간다는 이런 이제 이론인데,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론들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어떤 메시지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건데,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대상은 크게 뭐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는 이제 빌립스가 있어요. 근데 빌립스는 뭐냐, 생각이죠. 사람들이 이거는 그럴 거야, 이게 이럴 거야라고 사람들이 각자가 믿는 생각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주관적 지식이라 그래요. 근데 주관적 지식, 모든 생각에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지식, 모든 생각을 주관 지식이 이거 생각인데, 이거는 다. 응?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관념, 근데 우리 신념으로 번역을 하죠. 신념으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빌립스라는 거는 사람들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 에리튜드인데, 에리튜드는 태도죠. 태도가 뭐냐면은, 빌립스는 어떤 대상이나 이슈가 있으면 이거는 이런 점에서 이렇고 저런 점에서 저러고, 각각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기술이에요. 근데 묘사하는 거고. 그런데 에리튜드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나는 싫어. 뭐 전반 통틀어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정의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 가장 간단한 정의는 overall evaluation이라고 합니다. overall evaluation,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좋아, 전체적으로 보니까 난 찬성이야, 전체적으로 보니까 난 동의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행동 하게 되죠. 그게 이제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행동에 영향을 주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메시지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머리, 가슴, 손,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 그걸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개념으로 주로 이야기하면 이런 개념인데, 꼭 이런 순서로 가지는 않겠죠. 꼭 이런 순서로 가지 않고,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인지 부조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어떤 내가 태도와 반하는 행동을 어떤 경우에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태도를 바꾸기도 하더라. 그렇게 하고 태도가 형성이 되면 기존에 있는 어떤 생각을 바꾸기도 해요. 근데 내가 태도를 바꾸면 생각을 바꾸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우리가 어떤 태도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새로운 생각을 만들거나 하는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그 역동적인 관계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이제 궁극적이지만 이게 측정하기도 힘들고 관찰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근데 이제 attitude는 오버한 거니까 어떤 사안에서 찬성 반대 측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초기에 그 심리학 연구들은 딱 이제 이거를 주로 측정을 해서 뭐 행동을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생기고, 뭐 나중에는 이제 리컬트라는 사람이 야 그 뭐 간단하게 측정하는 1부터 7점 척도 한 개만 안 되니까 한 문항을 한 10개 정도 비슷한 걸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합성을 하면은 막 숫자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태도가 잘 측정되더라. 뭐 이런 게 이제 초창기 연구죠, 우리가. 그래서 태도는 이런 이쪽의 사회 심리학이나 설득 심리학, 설득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지만,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별로 쓸모가 없다는 사람도 많고, 초창기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어떤 태도가 행동을 과연 사람이 태도가 꼭 행동하나 뭐하고 할 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걸 촉발시킨 연구 하나 있었는데, 그 되게 재밌는 연구인데, 라피에르 초창기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기 여행을 하는데 여행인 호텔에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내가 젊은 중국인 부부가 있는데 그래 같이 가서 하는데 너 호텔에서 묵을 수 있겠니라고 저 편지를 보냈더니, 그 당시가 이제 중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 이게 되게 심할 때라서 뭐라냐면 92%가 안 된다, 우리는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다 받아주더라. 에? 한 군데 빼고. 그래서 뭐 태도가 행동에 크게 관계가 없네, 이런 연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윗거라는 분이 메타 애널리시스를 하는데 딱 태도와 행동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다 모아놔서 봤더니 태도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0.14더라. 어디 보면 0.1415에 근데 이게 되게 낮은 거죠. 근데 굉장히 낮더라.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디인이라는 사람이 한 연구도 있는데, 디인이라는 사람이 한 연구는 어떻게 나오느냐? 봤더니 이제 그 노동자들한테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 그 노조의 그 회의에 참석하겠니? 라고 하니까 회의에 참석은 안 해. 그러니까 태도랑 행동이랑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쪽 연구에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이 위기를 타개한 젊은이가 누구였냐면은 이 피시바인 에이젠인데, 피시바인 에이젠은 노조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묻고 그 노조를 좋아하면은 하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미팅에 참석하기는 한계가 몰아갖고, 그래서 그거를 콜레이션을 상관관계를 보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 이게 레벨이 수준이 맞지 않다. 하나는 범주가 크고 하나는 범주가 작고 하나는 구체적 행동이고, 뭐 그래서 이걸 잘 맞추면, 그래서 이게 레벨을 잘 맞추면 관계가 다를 것이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뭐 종교에 관해서 당신이 찬성을 해? 뭐 어떤 뭐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 생각해? 그래 하고 종교와 관련된 100가지 행동을 딱 놓고 100가지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해서 보면 100가지 행동에 대해서 각각의 행동을 종교에 대한 태도를 측정을 하면 콜레이션 되게 낮아요. 근데 뭐 0.1 이렇게 0.1 뭐 1.3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행동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덱스를 하죠. 그러니까 뭐 수치를 만들어 갖고 그걸 비교하면은 0.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멀티플 비헤이비어 인덱스에서 이제 행동을 다 모아놓고 보면 0.64가 나왔다. 싱글 액트에는 하여간 0.1. 네? 여기가 종교에 대한 태도가 있고 근데 비헤이비어인데 싱글 비헤이비어에 관해서 여기 콜레이션이 이건 0.113 뭐 이렇게 137 이렇게 나오고, 그날 행동을 다 모아서 이게 이제 멀티플 액트로 하면 이게 640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게 이제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걸 측정한 것이다면 이거에 맞게
태도를 증해야 된다. 이 싱글 액트는 뭐냐면 회의에 참석하겠니? 이러면 노조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너의 태도는 어떠니? 얼마나 찬성을 해?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비헤이비어에 대한 태도, 그걸 AB라 그러는데, 응? 이 비헤이비어 행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해서 그 이제 행동이나 아니면 또 행동 의도랑 이렇게 하면은 콜렛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콜레이션이 높게 나왔죠. 근데 그래서 이분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분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attitude towards behavior를 측정을 해야 된다. 사실 이것도 이 사람들은 예측 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근데 어떤 행동을 하면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특정 하나의 어떤 행동이 일어나면 결과가 발생하면 그 결과를 너가 얼마나 좋아해, evaluation, 얼마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런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 같아, 확률적으로. 이게 이제 곱하면 어떤 값이 되는데 또 다른 어떤 결과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합산해서 하면 이 attitude towards behavior를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behavior intention, 너가 그 행위를 앞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그러면 behavior를 예측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포맷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그걸 꼭 좋아한다 그래서 꼭 그 행동을 꼭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싫어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라고 막 압력을 넣으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내가 싫어도 내가 그걸 해야 돼. 예? 그렇겠죠. 뭐 남들이 다 하는데 그걸 이제 이 사람은 서브젝티브 놈이라 그러는데, 서브젝티브 놈이라 그러는데 이건 소셜 프레셔예요. 근데 다른 사람 가족들이 다 하기를 원해. 예? 내가 이제 내 여자친구랑 뭐 있고 그 사람을 난 엄마도 있고 엄마를 말을 따르고 싶은데 엄마가 되게 하기를 원해. 뭐 그런 걸 하면 이런 소셜 프레셔가 됐고, 뭐 그래서 집단주의 사회는 이게 크게 나오겠죠. 이 영향이. 그렇게 해서 비헤이비어를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Theory of Reasoned Action이 된 거예요. 근데 합리적 리전도 하면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하는 액션을 취하게 된다라는 합리적 행동 이론, 이렇게 Theory of Reasoned Action이라는 게 나오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에이전이 이제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내가 얼마나 어떤 내 비헤이비어를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지,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실 이 셀프 이피커시랑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자기 효능감이랑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 좋아도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저런 플랜드 비헤이비어 띠오리 이런 거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해도 이론적으로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거는,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는 여기가 꼭 이걸 attitude behavior가 다 이게 behavior intentional 가는지, 왜 어떻게 안 가는 건 어떻게 안 가는 건지, behavior intention에서 behavior 어떻게 가는지, 이 과정이 잘 설명은 잘 안 돼요. 근데 요거 empirical은 스타디는 요거는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5.5, 5.6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연구들이 있었죠. 근데 그래서 이 피시파인 앤 에이젠은 attitude behavior를 가지고 이 behavior를 예측하려는 그런 모형들이 있고, 이런 모형들은 지금도 사실은 많이 쓰이지만 오래 썼는데 그렇게 이제 잘 발전이 안 되고 있죠. 근데 또 하나의 요 문제를 푸는 방식은 크로스닉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패티랑 같이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attitude strength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죠. 근데 attitude strength는 스트롱한 attitude가 있다. 스트롱한 attitude 측정은 빨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트롱한 attitude라고 하는데, attitude strength의 attitude가 스트롱하면 behavior를 더 많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attitude가 어떻게 행동으로 순차적으로 변화돼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근데 이제 크루글렌스키가 그 고올 띠오리를 지속적으로라는 분이 한 30년에 걸쳐서 고올에 관해서 이제 이론들을 제시하는데, 그 고올이란 어떤 사람은 behavioral intention 이런 개념을 많이 쓰고, 어떤 사람들은 goal이라는 그 컨셉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가지고 인간 행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뭐 다른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2015년도에 The Rocky Road 험난한 길 From Attitude to Behaviors 태도에서 행동으로 일어나는 험난한 길이라 해서 The Goal Systematic Course of Action이라는 띠오리를 발견하는 이게 하는데, 여기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attitude가 있다. 근데 attitude는 뭐냐면, attitude는 liking이라는 거예요. 뭐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근데 우리가 다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걸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떤 음식을, 심지어 어떤 음식을, 내가 바나나를 좋아해. 뭐 좋아한다 해서 항상 바나나를 내가 먹으려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리고 어떨 때 좋아했다, 어떨 때는 그 행동하다가 어떤 때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부르면은 안 먹겠다 그러겠죠. 하여간 그 라이킹인데, 라이킹 좋아한다라서 다 우리 행동을 하는 거 아니고, 이 라이킹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일단은 이게 원팅이 돼야 돼. 원팅이 내가 그걸 원해야 돼. 응? 그걸 나중에 이제 이 컨셉으로는 디자이어라고 이제 이분은 그렇게 하는데, 욕구가 생겨야 돼. 욕구. 이게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야지 그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 원하느냐? 원하는 게 정의는 뭐냐? 이거를 relative liking이라 이야기해. relative liking. 뭐랑 뭐의 상대적인 거냐? 이제 어떤 특정한 상태랑의 차이에. 근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어떤 크루글렌스키는 future state라고 이야기하고, future state와 current state, current 스테이트 간의 격차가 커지면,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으면 그게 내가 원하게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원해.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내가 몸무게가 좀 줄었으면, 몸무게가 난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70쯤 됐으면 좋겠어. 옛날에 그 몸무게였으니까. 근데 내가 살이 점점 쪄. 그래갖고 뭐 75, 80 되는데 그래 내가 70 내는 걸 원하지, 그걸 좋게 생각하지만 내가 70을 다시 가야겠다고 그 목표로 해서 뭐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점점 내가 이제 이게 그 몸무게가 많이 쪄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격차가 커지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거를 쟁취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이 격차에,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이게 약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desired state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또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현실의 또 수준이 있어. 현실의 수준이 있는데, 이게 actual state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actual state와 desired state가 격차가 발생하면 거기서 이제 원팅이 되는데, 원팅은 뭐냐면 다른 말로 정의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problem. 이게 내가 원하는 거랑 이게 격차가, 몸무게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랑 내가 현 상태랑 차이가 쭉 나는데,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문제가 돼. 근데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거나 내가 어떤 사람이 날 싫어한다거나 하면 그때 문제가 되겠죠. 그때가 이게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디스크레펀시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원해. 근데 자, 원한다와 또 이 비슷한 말은 need가 있어요. need. 내가 그걸 필요로 해. 이 필요로 해야지 내가 그 행동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로 해. 이거 비슷비슷한 컨셉인데, 이거는 또 상위 어떤 다른 거랑 연관되어 있어갖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또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다 행동의 목표로 삼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desirability예요. 근데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desirability, 특히 relative desirability가 중요한데, 어떤 그 상태에 대해, 상태를 내가 얼마나 desire 하는지, 얼마나 욕구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게 내가 어떠한 그 상태가 내가 하면 되겠는데 하는 게
그러면 그게 고를 내는 거야. 그게 목표가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나 노력하면 되겠구나. 내가 누가 턱걸이를 아침마다 열심히 하면 아니 줄넘기라든 턱걸이를 열심히 하면 그게 내가 살을 뺄 수 있대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attainability예요. attainability. goal attainability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내가 하면 되겠구나. 남들이 그거 해서 됐다 그러네. 되겠구나 라고 하면 그게 고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크루랜스가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한 여기도 실험도 하고 실험도 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고올로 만드는 거는 그 상태에 대한 디자이러빌리티가 높고 어테너빌리티가 높을 때만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항에 응모를 하는 거는 그 사항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때만 된다고 생각할 때만 그런 행동을 하겠죠. 고올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 다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고올은 왜냐면 우리가 한 시츄에이션도 고올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상황에 나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집에 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것이 다미넌트한 고올이 돼요. 근데 내가 다미넌트한 고올이 돼요. 지배적인.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도 갑자기 더 중요한 고올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 아이가 아파 병원 가야 돼. 그래 모든 걸 제껴놓고 그걸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미넌트하면 포컬 고올이라는 게 되고, 포컬 고올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이걸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수단이 비헤이비어다. 근데 이제 그 수단이 이렇게 비헤이비어 여러 가지겠죠. 그 중에 내가 하나 원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뭐 나는 이제 뭐 내가 살을 빼면 좋은데 그런데 그게 딱 어느 순간에 내가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 디스크레펀시가 커졌어. 그럼 내가 안 되겠다. 내 살을 좀 빼긴 빼야겠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디자이어가 되는데 뭐 어떻게 근데 뺄 수 없겠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없네는 못 하는 거고 저 턱걸이를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의 고올이 되고 어떤 레벨이 있으면 고올이 되고 그게 이제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이론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관련된 논문이 이제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티오리에 보면 이제 그 비헤이비얼 인텐션으로 접근하는 것의 문제 약간 피시바인 쪽 논문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쪽은 비헤이비얼 인텐션을 주로 하는데 여기는 고올을 하고 고올이 이제 고올 세팅이 비헤이비얼 인텐션이랑 되게 비슷한 컨셉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테이너빌리티라는 컨셉으로 접근하는데 거기 피시바이 모델에서는 이나 다른 데서는 셀프 이피커시 자기 효능감 중심으로 행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이거 고올 어테이너빌리티 중심으로 한 논문들을 계속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